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75년 헌정사에서 국무위원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국무위원회 탄핵과 관련해선 정치권이 신중을 기했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런 무리한 일을 벌였느냐, 이것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대체적인 분석은 이상민 장관의 탄핵 역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 사유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들었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습니다. 탄핵소추의 근거로 삼는 헌법 제65조는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경찰의 이태원 참사 수사에서 이 장관의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또 위법 행위가 만약 있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중대해야만 탄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2004년 헌재는 사소한 법 위반,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한 바 있고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성실한 직무수행 여부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내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이라는 탄핵 사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즉 헌재가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를 모를 리 없는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밀어붙인 데는 속셈이 있다고 봐야 하겠죠. 약 두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우선 탄핵을 정치권 이슈로 부각시켜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지요.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기 위해, 그 위기를 잠시 모면하기 위해,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소추를 꺼내든 것 자체가 해선 안 될 일을 한 것입니다. 행안부 수장 공백에 따른 업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 차관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굵직굵직한 의사결정은 장기간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행안부의 주요 역할인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간 정책 조율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물밑교섭 같은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죠.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또 행안부 장관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통령실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밖에도 이상민 장관의 탄핵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어 있는 여야의 대치 상황이 더욱 고착화되고 장기화됨으로써 국회 기능도 올스톱하게 되죠. 즉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과 사범의 당대표 하나 살리자고 이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저지른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의 관련성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도했던 박지원,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후 따져보기로 하고, 박지원은 오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의 관리 잘못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100일이 넘도록 합동위령제도 못 모시고 대통령이 사과도 안 했다며 그렇게 보물단지처럼 지키니까 새 야당이 탄핵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박지원의 발언은 팩트 자체가 틀렸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첫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라디오 진행자가 이 같은 사실을 되물었다면 박지원은 사과는 했지만 진정한 사과는 안 했다, 이런 식으로 답했겠죠. 또한 박지원은 오늘 이상민 장관을 겨냥해 이 장관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며 자기 자식이 159명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겠나, 자기가 물러나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은 이 뻔뻔함의 극치는 장관과 대통령이 공존해서 이 꼴이 된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 안전관리 최고의 책임자가 공백 상태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박지원의 발언에 여러분께서는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습니까? 세월호 때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몰아붙였던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고 있죠. 사고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부분을 극대화시키고 마치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 지난 세월호 사고 때 우리가 지켜봤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때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자체를 겨냥했지만 지금은 이상민 장관을 먼저 타켓으로 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 차이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이태원 사고가 세월호 사고만큼 국민들에게 큰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세월호 때의 학습 효과 때문에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들에 대한 염증이 국민들 사이에서 팽배한 상황이고, 따라서 이걸 대통령 책임으로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어떤 방향성이 동력을 얻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타켓을 이상민 장관으로 정한 것이겠죠. 그리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당은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탄핵을 운운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무속 프레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악마화, 윤 대통령에 대한 술꾼 프레임 등등등, 이 모두가 탄핵에 대한 밑밥 깔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일찌감치 북한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지난해 북한 김여정은 국민들은 윤석열 저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만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란 지령으로 읽혀졌죠. 그간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개입됐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북한은 박 대통령의 탄핵 여론이 조성되기 2년 전인 2014년부터 탄핵을 부추겼고 담화, 논평 등의 그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간첩 세력들이 실제로 있다는 게 최근 국정원의 간첩 색출 작전으로 확인이 됐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또한 현직 의원들 일부가 촛불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죠. 혹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을 놓고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북한은 늘상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그래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2016년 말 JTBC가 태블릿 PC 문제를 꺼내들었을 때만 해도 그 누가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도 자꾸만 거듭되면 무시하지 못할 것이 된다라는 뜻이죠. 이상민 장관의 탄핵이 헌재에서 각하 또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또 아무리 국무위원, 즉 장관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지만 벌써 탄핵이라는 말, 헌법재판소라는 말이 국민들 사이에서 인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를 경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더욱이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기 위해서라도 내년 총선 승리에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